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시도 오픈 리서치 김용보입니다. 오늘 지금 정기국회 중에 제일 바쁜 시기인데 우리 민병덕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우리 자본시장의 그 얼굴이시죠. 금융투자협회 서효석 회장님 모시고 한 30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 의원님이 지금 21대 때도 활동하시고 22대 때 들어오셔서 정무위에서 제일 이제 그래도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최근에 법안을 가상자산 쪽에 2개를 내셨더라고요. SDO 법안 내셨고 가상자산 실명제 그 법안도 내셨고 오늘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내신 그 실명법 취지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 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자를 먼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산업과 관련된 좀 발전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 투자자만이라도 빨리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거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베일 코인 사태, 제가 국감에서도 했는데 어베일 코인 사태가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3,500원짜리가 178원으로 급락하면서 차명 거래로 119명의 차명을 이용해서 이 검은 머리 외국인 이분이 한국 사랑해요 하고 우리를 비웃고 떠났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차명 거래가 이렇게 만연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다. 그리고 그게 작년인가요? 한컴 아로하나 그게 발생했던 그 거래소에서 이 문제가 또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차명 거래가 만연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도 실명 거래를 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좀 없어지겠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실명 거래를 하다 보면 시세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아지지 않겠나라는 것 때문에 실명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법을 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실명 거래라는 게 투명하긴 하지만은 시장을 확대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저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법을 낸 것은 저는 논의의 장에 올린 것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의원님 법안을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사실 KYC 룰이 있거든요. 그리고 트래블 룰도 있고 사실 실명 전환 입출금 그 계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의원님 법안 제정 취지 직접 말씀해 주셨고 기존에 있는 제도와 의원님이 새로 제안하신 내용들이 좀 뭐가 더 보완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유석 회장님은 금융투자 쪽에 자율규제위원회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좀 영역이 다르긴 다른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7월 때부터 시행됐는데 각 거래소도 이제 자율적으로 자기 감시 시스템도 갖추고 그러는데 그 오랜 전통 자본시장 쪽에서 어떤 그 자율규제나 투자자 보호 방안 중에서 영역이 좀 다르긴 다르지만 크립토 업계에서 좀 참고할 만한 포인트들 한두 가지 좀 가볍게 언급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서유석입니다. 아까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투자자 보호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업계보다는 저희 금융투자 업계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보호 체계도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불건전 거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규제하는 그런 1차적으로 규제하는 법들이 있지만 저희 자본시장법과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보면은 이해상충 문제라든가 또는 발행시장이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이후에 2단계로 지금 다시 또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라든가 영업 행위에 관한 또 규제 또는 공시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게 되면 아마 일반 금융상품처럼 저희가 볼 때는 설명의 의무라든가 또는 적합성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질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도 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또 이용하는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서로 한번 많은 깊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도 금융위원회도 가이드라인도 발표한 적이 있고
21대 때도 입법이 제정되고 사실 성안될 뻔한 그런 법안이고 업계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 21대에는 이제 성안이 못 되고 해산됐습니다. 22대 국회에 와서도 다행히 이제 우리 민 의원님 이 자리에 계신 민 의원님도 발의하셨고 여당에서도 김재섭 의원님도 발의하시고 여야 의원 내용은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법안이 나왔고 양당이 공이 지난 총선 때 공약이 됐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그 법안의 논의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 의원님이 ST 법안 제안하신 그 주요 내용하고 다른 또 입법안과 약간 차별화된 그런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저희가 법안명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잖아요. 가상자산이라고 하니까 자산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좀 용어를 디지털 자산이니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시대에 맞는 거 아닌가. 예, 가상자산은 전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주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네. 100% 오르신 말씀이고 요즘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법에다가 가상자산이라고 해놔서 저희가 모를 때 하는 거여서 죄송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제안을 해서 법명을 좀 바꾸자 이래 볼 생각이에요.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STO는 저희가 2단계 이제 조금 이용자들을 보호하는데 여기에서 시세 조정에 의해서 정말 날강도 짓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막아서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해야지 투자자들이 좀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정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인데 저도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많이 듣고 도대체 이것의 효용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시장에서 효용들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저희 이런 고민도 대선 때 했는데 구룡마을과 같은 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곳 근데 거기에서는 허가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나눠줄까 이익을 이 방식을 고민하면서 이것을 조각 내서 이게 다 내 거야 모자이크처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고민하는 거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STO로 해보자라는 견해여서 저는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STO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발견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거래소가 정말 능력 없는 그리고 또는 부도덕한 이런 거래소들이 횡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를 거래할 수 있는 좀 인가받은 거래소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과 다른 것은 인가받은 거래소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걸 약간 규제적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저는 규제가 명확해야지만 그 규제를 보고 이것만 지키면 되는구나 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가받은 거래소가 이걸 투명하고 책임지고 운영을 했을 때 이 STO가 훨씬 더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인가받은 거래소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유석 회장님 가이드라인 나오고 이제 기존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입법 지원하기 위해서도 누구보다 제일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 기존 업계에서 준비하신 거, 그다음에 기대하고 계신 거 이런 쪽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저희 STO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때 좀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다가 법은 결국은 통과가 못 되고 지금 22대 때 재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이제 금융투자회사들, 특히 이제 증권회사들은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큰 회사들은 거의 다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한 이제 장외거래 중개업자에 대한 그 라이센스 준비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하기 전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해서 조각 투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뭐 음악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기본적으로 법적 서포트를 못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자본시장법과 그다음에 전자거래법, 전자증권거래법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통과되게 되면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다양한 혁신적인 상품들이 시장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민들이 야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부산 사직구장이 굉장히 낡았다고 해요. 사직구장을 우리 STO를 통해서 한번 재건축을 해보자. 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얼마 들어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돈을 토큰을 발행해서 전부 조달하는데 부산 시민한테 조달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백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쓰여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쭉 운용했을 때 나오는 손익이 얼마고 그거에 대해서 배당을 얼마 해줄 거고 그다음에 유통 플랫폼이 뭐가 있어서 거기서 거래를 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당연히 돼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분 그 토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여주면 입장할 때 뭐 10%, 20% 할인해 준다든가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할인을 해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공동체가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어떤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토큰 증권도 충분히 발행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도 있고 그런 큰 사업들도 얼마든지 자금 조달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우리 주식, 채권, 펀드 이런 전통적인 금융 상품들도 얼마든지 토큰화해서 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들이 기존의 레거시 금융 체계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고 그다음에 빠른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외국 사례를 봐도 외국의 이 토큰 증권이라든가 또는 크립토 커런시 아까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입법 사례라든가 규율 체계를 따라가는 걸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좀 너무 속도가 더디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금 혹시 보니까 더 추가하십니다. 항공기 엔진에 대해서 이 토큰화 해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항공기 엔진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항공기 엔진보다 훨씬 큰 것들이 많은 거잖아요. 아까 사직구장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룡마을 개발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말 무궁무진하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게 엄청나게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저는 마음이 좀 조급해요. 이 주도권을 다 놓치면 어떻게 하나, 외국에 다 놓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들이 좀 있어서 조급한데 대체로는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입법은 조금 이따가 한번 코멘트 해보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21대 때 이제 이용자 보호법을 성안에 주셔서 올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뭐 법의 용어니까 저희가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면 이제 가상자산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가상자산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도 하고 이제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의제로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ETF 승인 문제 이런 의제들이 첫 번째 회의에서 논의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또 상임위 활동하시면서도 정부에서 보고도 받고 아마 공개되지 않은 정부 계획 같은 것도 좀 더 들을 기회도 있을 텐데 이런 가상자산위원회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 출범한 위원회 활동 정부의 최근 이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의원님이 약간 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코멘트 해주시고 더 이렇게 정책 제언이나 이런 게 있으시니 모르겠습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 아직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첫 단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수많은 이상 거래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걸 확 막아야 되는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좀 뜨뜻미지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STO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은 저보다는 훨씬 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주시는 이러저런 정보들을 가지고 정부를 오히려 설득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많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고 나면 어떠나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험은 당연히 따른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장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를 감수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위험 감수가 잘 안 되잖아요. 위험이 발생하면 그 다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안 돼서, 저는 여기 계시는 업계에 계시는 시장에서 이러저런 제안들을 막 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효용이 무엇이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 효용을 열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뒤처지면 안 된다. 이 주장들을 매우 해주시면 그것과 정부에서 항상 가지는 우려, 이 두 개를 믹싱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효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주시고, 혹시 제가 이런 우려가 정부에서는 있던데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성장을 좀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주제 중에 이제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이제 평생 이제 자산 운용업 이쪽에서 리더로서 활동하셨는데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기대, 그다음에 시급하게 좀 결정이 내려야 될 필요성, 다른 나라 트렌드까지 그 국한에서 ETF와 자산으로서 크립토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지금 시장 트렌드 이런 데 간단히 좀 언급해 주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사실은 미국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AUM 사이즈가 거의 한 14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한 14조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현재 한국 투자자들은 증권회사를 통해서 그 현물 ETF를 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거가 뭐냐면 자본시장법에 ETF라는 상품의 기초자산으로 가상자산이 규정이 돼 있지 않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유권 해석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으면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에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은 훨씬 더 빨리 그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ETF가 투자도 가능해지고, 기왕에 투자가 가능해지면 우리 국내에 있는 증권사들, 운용사들이 그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ETF를 만들어내서 쉽게 한국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가상자산 ETF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현물 ETF도 있고 선물 ETF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앞으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주식이나 채권하고 달리 가상자산을 자꾸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일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도요. 어쨌든 우리는 가상자산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가상자산이 주식이나 채권하고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의 안정화도 가능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상자산 ETF라는 금융상품을 통해서 자산 관리의 하나의 어떤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권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 아마 가장 시급하게 통과돼야 될 법 같고요. 아까 말한 대로 여야 공이 지금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조속하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다른 나라가 워낙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완비를 하고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빨리 2단계 쪽으로 논의를 본격화해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 입법은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의 어떤 지도력이 많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2단계 입법 의원님 의원실, 민의원님실에서 구상하고 계신 거, 아니면 또 정무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시니까 당 차원에서 좀 구상 중인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발행, 상장, 공시 이런 전반적인 제도와,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의문들이 풀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의문들이 풀려야 되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역할이 시중에 있는 돈들이 모여서 주식을 사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돈을 모아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또 R&D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우리 공동체에 무슨 역할을 하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고 이것을 확 높이는 것은 공동체에 큰 이익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것은 좋지 않은 징조다라는 건데 근데 디지털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공동체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의문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우리 이 디지털 자산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 효용이 뭐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묻는 분들한테 저도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 과거에 시골에서 사고 파는 매매 수단이 뭐였냐면 쌀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어머니들이 장에 갈 때 뭘 지고 갔냐면 쌀을 지고 갔습니다. 쌀을 지고 가가지고 이걸 팔고 이걸로 다른 물건들을 사오는 쌀이 거의 화폐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근데 쌀 대신에 동전이 나왔고 동전 대신에 어음 같은 이런 종이가 나왔어요. 이 종이가 무슨 효용이야? 이 코인, 이 동전이 무슨 효용이야?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가 이제 화폐의 기능을 하는 근데 그 화폐의 기능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환율 필요 없는 이 통용되는 굉장히 유용한 것인데 요 암호화폐가 우리 공동체에 무슨 효용이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하니까 이걸로 무슨 돈을 한국 돈으로 미국 돈으로 어떻게 바꾸는 거야? 또 그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갑갑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제로 화폐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화폐다.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아주 빨리 통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국경이 필요 없는 그런 화폐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장을 이걸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마음이 급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겨우 이 시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거 도박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장관님은 또는 규제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중국이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것을 현상이 있으니까 열긴 열어야 되겠는데 잘은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 이용자들 보호하는 여기서 시세 조정 막는 이 정도에서 출발했고 그것이 조금 더 유용하게 될 수 있는 STO로 갔고 근데 이것 자체를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거 화폐네. 미래에는 이걸로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빨리 저는 따라가야 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2단계는 이제 이걸 완전히 자산으로서 인정하고 그런 법안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게 이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온 돈들은 산업자본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데 크립토 쪽에 들어오는 돈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는 시각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닭이 뭐냐 달걀이 뭐냐인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유통만 할 수 있지 크립토 쪽에 지금 발행이 허용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크립토 쪽으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크립토를 활용해서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길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차단돼 있는데 어떤 그 사업에 역할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약간 좀 질문 자체가 페어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막혀 있습니다. 예. 제가 의원님들하고 얘기해봐도 거기에 다 막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제가- 의원님 제가- 2단계 입법에 대해 2단계 입법이 된다 그러면 어떤 그 전통 금융 투자업계 이런 쪽도 이제 이 크립토 쪽에 출자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체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그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업계에서 2단계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2단계가 입법이 되게 되면 이제 저희 금융투자업계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격적으로 더 명시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먼저 뭐 일단은 많은 이제 수많은 그 가상자산을 발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뭐 금융상품을 만들지만 이게 이제 STO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러게 되면 입법화되고 가상자산 2단계 법이 되게 되면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STO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아이디어의 상품이 나올 것이고 또 그걸 갖다가 대신 발행해주는 증권사의 비즈니스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반면에 증권사가 또 자체적으로 그런 좋은 어떤 소스를 소싱해가지고 가상자산을 직접 발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외거래 중개업자로 또 인가를 받아서 중개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활성화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소규모 모험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빠른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통해서 자금을 공모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 그 금융지 업계로서는 1단계 법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가상자산 기본법이라는 형태로 빨리 좀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야 간단히 좀 하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효용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우리 이제 금융투자업계도 보면은 뭐 주식을 중개할 때 보면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증권회사, 거래소, 청산, 결제 이런 것들이 많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코인을 형태로 토큰을 형태로 그걸 바꿔서 발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직접적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중간적인 단계가 생략이 되고 생략된 거에 따른 코스트 절감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효과들이 연구 논문으로 해서 이미 일부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거래를 하는 분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많은 자금 결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효과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마무리 발언 각 1, 2분씩 하시고 이 세션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민 의원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최근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이제 뜨거웠고 저도 폭탄 문자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협박 문자도 많이 받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 시장과 관련해서 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돼 있는 수준이냐, 이게 저는 핵심이고, 우리가 3년인가 유예했는데 그 유예할 때 동안 한다고 했던 것들을 정부가 준비했냐, 이게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잠재력이 엄청나게 있는 시장이 지금 해외로 다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아니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과세가 되면은 지금 조금 뭐 얻으려고 많은 걸 잇는 그런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과세 유예에 대해서 찬성하면서도 우리가 디지털 시장이 빨리 제도화 되려면 과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유예하면서도 시한을 정해놓고 그 제도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기본법이라든지 그다음 해외와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국세청에서 아무런 준비를 아직 못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제도화를 시키고 과세를 하는 것이, 그리고 과세된 시장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크게 나갈 수 있다 라는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좀 뜨거웠던 문제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국회에서는 저희가 어떤 시장을 열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이 열리는 그 현상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낸다. 다만 언덕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그 안전대는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충분히 열어드리되 언덕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반은 세우는 역할은 그래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회장 간단히 좀 코멘트 해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예.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래의 금융은 급속하게 이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되게 되면 아마 미래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나라의 경우를 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런 큰 세계적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자산이나 이런 쪽 분야에 갈라파고스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상자산위원회도 처음으로 열렸지만 좀 더 실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가 진행이 돼서
거기서 하나하나 우리 업계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1, 2분 내에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중에도 나왔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사실 세계 글로벌 7위 자산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글로벌 중심 국가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금 지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위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과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각 나라나 그 중앙은행들이 언젠가는 아주 멀지 않은 장래에 서로 이제 확보하려고 경쟁을 하는 그런 시기.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 미소가 우주에 먼저 가려고 경쟁했던 그런 스페이스 레이스 같은 기분이 든다는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중요해진 자산을 개인이, 어떤 기업이, 국가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도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매스 어답션, 그런 단계로 지났거든요. 개인 간의 송금뿐만 아니고 기업들의 무역 거래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서, 달리 말하면 한 5년, 3년 전에 비해서 크립토가 주류로 편입이 됐다. 그리고 이미 소위 말해서 막을 수 있는 단계, 그건 아주 이미 불가능한 시기로 됐고, 그러면 그렇다고 막는다고 혁신이 멈추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정부가 적절한 규제 틀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절한 규제 틀을 갖추지 않으면 혁신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형적이고 잘못된 그런 플레이들이 더 오히려 더 양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량한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머뭇거린다고 혁신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제도화의 길로 빨리 좀 우리가 들어섰으면 좋겠고, 적정한 수준의 규제 틀을 갖춰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제도화가 뒤처질수록 글로벌 기준과의 차이가 커져서 점점 더 나중에는 따라잡을 그런 부담만 커지기 때문에 지금 메인스트림 쪽으로 확고하게 들어온 크립토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윤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발언하시는 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산업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입법 활동에서도 아주 앞으로도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 같고요. 협회 두 분, 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또 서유자 회장님 모아서 의정 활동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부하신 대로 업계 여기 참석하신 리더 여러분들께서도 실제 유스 케이스나 이런 실용 이렇게 효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역할을 많이 의견을 전파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 민병덕 의원님께서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을 포함해서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